여러분, 내일 아침에 스마트폰을 딱 켰는데 유가가 하루 만에 한 30% 폭등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실제 미사일이 날아간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든 AI 가짜 폭발 영상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와, 당장 눈앞에 벌어지기 전까지는 좀 현실감이 확 떨어지는 이야기 같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당장 내일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더미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하거든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분석 보고서부터 와이어드의 심층 보도, 그리고 최신 지정학적 브리핑까지 전부 하나의 사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바로 1979년 오일 쇼크를 완전히 압도할 거라고 전망되는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쓰나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의 목표는 물리적 충돌하고 경제 위기,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가짜 뉴스가 대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얽혀 있는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일단 이 사태의 방아쇠를 당긴 건 이란인데요. 최근 미군이랑 이스라엘의 작전 이후에 고립된 이란이 중국을 뒷배로 삼았단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꽉 틀어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을 쓴다는 거죠? 통행하는 선박 중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배만 우선적으로 통행을 시키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물류의 핵심 톨게이트에서 갑자기 오늘부터 특정 국가의 화폐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셈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전략인가요? 제재를 피하려는 임시방편치고는 판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좀 비현실적으로 들려서요. 그걸 단순한 톨게이트 비유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고도의 지정학적 전략이거든요. 미국의 멱살이요? 그게 달러 패권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로 군림할 수 있었던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전 세계 모든 원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다는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 덕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안화 결제를 강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 정부나 기업들은 석유를 사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 대신 위안화를 비축해야만 합니다. 와, 단순한 경제 제재 우회를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룰 자체를 아예 붕괴시키려는 엄청난 수싸움이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달러 패권이 위협받는다면 워싱턴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군요. 그런데 이번 반응은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군사적 무력 시위랑은 궤가 좀 다릅니다. 네, 한국이나 일본, 영국 같이 해협 이용률 높은 우방국들을 콕 집어서 직접 군함을 보내 안보 비용을 분담하라 이렇게 청구서를 날렸단 말이죠. 게다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 분석을 보면요, 이번 봉쇄로 묶일 수 있는 원유가 무려 하루에 1,500만 배럴에 달한다고 해요. 1979년 오일 쇼크 당시에 전체 공급의 5%가 차단됐던 거랑 비교하면 이건 파괴력의 규모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에너지 자금률이 낮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가 폭등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 트럼프의 이런 요구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아닌가요? 그렇죠. 싫던 좋던 군함을 파병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처럼 보이죠. 네,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요.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순히 미국의 파병 압박으로만 읽으면 곤란해요. 이건 우방국들에게 보내는 아주 실질적인 군사적 청구서이자 중대한 외교적 시험대거든요. 아, 외교적 시험대요? 네, 각국 정부는 너희의 경제적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직접 군사적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은 겁니다. 파병을 하면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안 하면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세상에. 바다에서는 백일이 막혀 있고 외교 테이블 위에는 군사 청구서가 놓여 있는데 저는 이 와이어드 보도를 읽으면서 공포가 스마트폰으로 번지는 방식이 제일 소름 돋았어요. AI 가짜뉴스 문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중동 분쟁 관련 AI 허위 영상들이 SNS에 막 퍼지고 있다는데 가짜 폭발 영상 하나가 내 스마트폰 피드에 뜨는 게 도대체 실제 글로벌 유가에 어떤 식으로 타격을 준다는 건가요? 그게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현대 금융시장은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랑 트레이딩 봇이 초단위로 뉴스를 스캔해서 거래를 체결하잖아요. 네, 컴퓨터가 다 알아서 매매를 하죠. 바로 그겁니다.
AI가 만든 정교한 가짜 미사일 피격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는 순간 알고리즘은 이걸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로 딱 인식해버려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원유 선물 매수에 베팅을 하는 거죠. 헐, 진짜 미사일이 쏴지기도 전에요. 네, 진짜가 없어도요. 가짜 데이터가 시장의 패닉 바잉을 촉발해서 실제로 유가를 폭등시켜버리는 겁니다. 와, 결국 우리는 주요소에서 현실 세계 인플레이션이랑 싸우는 동시에 알고리즘이 반응하는 디지털 세계 가짜 공포와도 싸워야 한다는 거네요. 네, 전장과 시장,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하이브리드 전쟁의 진면목입니다. 으로 증폭되겠네요. 맞습니다. 쏟아지는 자극적인 영상들 속에서 뭐가 실제 전황인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장 교란하려고 만든 허위 정보인지 판별해내는 비판적 사고가 이제는 국가와 개인의 생존 안보랑 직결되는 셈이죠. 이렇게 들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나비 효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진짜 명확해집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마주할 영수증부터 오늘 밤 무심코 스크롤을 내릴 SNS 피드까지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네, 물리적 자원의 흐름과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무기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에너지라는 낡은 자원이 새로운 화폐 전쟁으로 엮이고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정보의 진실성마저 AI로 인해 오염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 과연 국가와 개인은 눈앞의 자원을 넘어 어떤 최후의 방어 수단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